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됐네요. 지난달까지는 코스피가 4천선을 탈환하는 등 독보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12월부터는 코스닥의 랠리가 시작될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연기금도 코스닥 비중을 늘리고 금융당국도 조만간 이 코스닥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미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기미가 좀 느껴졌었죠. 코스닥 제장 1, 2, 바이오와 로봇이 줄줄이 급등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마운자로의 생산 거점을 우리나라에 구축할 거란 소식이 들려왔는데 SK는 원료를 생산하고 펩트론은 완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또 펩트론의 경우에는 돌연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마감됐는데 그럼에도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CMO 쪽이나 다른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받쳐주면서 바이오의 탄력은 유지된 채 마무리됐습니다. 로봇 또한 호재가 있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된 겁니다. 덕분에 로봇주들도 일제히 불기둥을 뿜었는데 저희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관련해서 수혜주로 점검해봤던 HL만도도 10%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11월의 마지막 흐름을 받아서 12월엔 코스닥이 본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요? 자, 모닝콜이 울리네요. 너무 궁금합니다. 같이 썰전 풀러 가보시죠. 네, 12월 1일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썰전 풀어가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 진짜 요즘에 독감, 감기 환자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12월을 맞이한 만큼 저희가 큰 그림에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자 합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궁금한 게요. 미국 대 우리나라 투자 매력도 연말만 놓고 따져본다면 어디에 한 표 주시겠어요? 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다 딱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의 약세가 오히려 이제 12월의 강세를 위해서 이제 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지금 이제 관측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제 11월 달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던 AI 버블론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시장에는 그동안의 어떤 리스크 회피 심리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이런 데 이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시작이 된 연말 소비 기대감이 시장에는 상당히 작용할 것 같아요. 예상보다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하는 이런 소비 시즌이 괜찮아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만 놓고 보면은 작년에 매출 성장률보다 올해 매출 성장률이 더 높거든요. 사실 기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니까 지금 고용 둔화라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의 둔화 전망이 많았지만은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가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저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코스닥 관련된 정부 대책 얘기도 있지만은 이보다는 사실 코스피 시장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제 한 3,800을 저점으로 해서 한 4,000선을
안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뭐 용이하지만은 않은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사천선이 약간은 조금 이제 그 쉽지 않은 그런 지수대가 됐고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방이 큰 것은 아니고 그러면 결국 박스권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들 뭔가 시장이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 쪽의 플레이들이 조금 더 이제 용이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변동성의 국면에서는 종목들에 조금 더 쏠리는 힘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12월 증시, 12월 시장은 종목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우위를 가지는 이런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환율이 지금 외환당국에서 어떻게 좀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낮아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담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또 코스닥 시장으로 쏠림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대표님. 코스닥 하면 로봇이랑 바이오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대장보다 여기도 소부장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뭔가 네. 펀더멘탈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펀더멘탈 요인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네. 예를 들면 메모리 가격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ASIC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고성능 메모리의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지금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올해 당장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부터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장이 이제 AI 버블론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라면은 반도체는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소부장 쪽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몇 가지의 그 주가를 결정하는 기준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죠. 예를 들면은 실적의 반영 시점. 이게 올해 3분기부터냐 아니면 내년부터냐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게 이제 A식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국내 투자를 추가적으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느냐. 또 새로운 기술들, 예를 들면 유리기판이 됐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신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차별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한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는 오히려 저는 지금은 핵심 장비주들, 그러니까 뭔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추가로 투자를 했을 때 여기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비주들 내지는 지금 먼저 조정을 받은, 그러니까 주가 올랐다가 3분기 실적이 좀 미스나면서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저점에 좀 잡아보는 이런 전략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부장 안에서 대표님 소켓 오랫동안 말씀해 주셨잖아요. ISC, 리노공업.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조금 먼저 타격을 받은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뭐 테크윙, 그렇죠. 유진테크, 머닉 IPS, 뭐 심텍 이런 종목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고 뭐 이미 고점에서 한 30% 많게는 뭐 한 상승폭의 절반 정도까지 돌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저점에서 공략해 보는 이런 전략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는 내년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전략도 지금은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조정을 받고 있는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 시계열에서 체크해봐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오에 맥점이 좀 중점이 실렸으니까 이쪽으로 코스닥에 실렸으니까 바이오 첫 번째 대장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일라이릴리가 마운자로를 생산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SK는 원료를 생산하고 펩트론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이 호재에도 SK나 펩트론이나 뭐 별로 그렇게까지 시장이 크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GLP-1 기반의 비만약 수요는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일라이릴리가 그 미국이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또 이제 중국이라든가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CDMO를 지금 확보하는 게 한쪽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라일리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의 한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 마운자로의 생산 거점을 한국에 구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뭐 원료 의약품은 SK가 공급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전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플랫폼인 스마트 대포에 대해서 일라일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기술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본계약을 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됐어요. 진짜 이제 12월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확정이 돼야 돼요.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아직까지 시장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갈 듯하면 못 가는 거죠. 그 혹시 펩트론이 주주한테 보내는 서한 보셨나요, 네. 대표님? 이게 긍정적으로 보세요, 대표님은 부정적으로? 그거는 보세요? 평가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요? 네, 사실은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 당연히 긍정적인데 일라일리의 어떤 과거의 상황, 어떤 행태들을 보면은 또 이게 올해 12월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 12월 정도가 이제 기한이었으면 그 다음에 한 3월, 4월에 본계약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아마 주가가 지금 약간 그 발목을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그런 이슈들이 펩트론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향후에 결국은 그게 이제 오피셜이 돼야지만이 아마도 시장에서 좀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K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게 SK 모회사에 대한 호재라기보다도 바이오팜이나 그렇죠. 바이오팜보다는 이제 그 미국의 지금 본사에 두고 있는 SK 팜테크가 사실은 이게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K 팜테크가 이제 그 자회사인 한국 자회사인 SK 바이오텍이 이제 메인 그 2배 이상의 생산시설을 늘리면서 여기서 이제 원료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K는 그냥 지주회사의 느낌이고 SK 바이오팜하고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렇구나. SK 바이오팜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고 있잖아요. 에스코프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뇌전증 약을 만들고 있는 게 이제 SK 바이오팜이고, 그래서 사실은 SK가 직접적으로 연관, 그러니까 자회사의 개념인 거지. 그리고 SK 바이오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사이언스도 없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하고는 그렇게까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런 그 바이오 관련 뭐 일라일리의 이러한 그 행보를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CDMO를 확보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제 약가 인하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가 절감이라든가 원가 경쟁력이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생산 기지를 갖다가 우리나라로 이제 좀 우리나라 같은 여러 분산하려는 이런 시도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생물보안법의 영향도 있죠. 이제 그 중국 쪽에서의 어떤 비중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포석이다. 이렇게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CDMO를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가면요. 지난 거래일에 봤을 때 CDMO 쪽도 좋았거든요. ST팜 진짜 오랜만에 바이넥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흐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쪽으로 우리 연말 좀 가닥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습니까? 사실 이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상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 CDMO 기업들의 지금 수주 경쟁력은 계속 강화가 될 겁니다. 비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도 지금 미국 공장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한 상황이고,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중소형 그 CDMO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도 지금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뭐 ST팜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내년에는 이제 이 생물보안법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CDMO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이제 CDMO 기업들이 비단 CDMO뿐만이 아니라 CRO 서비스까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뭔가 이제 운신의 폭도 넓어지고 기존의 뭐 중국의 오시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어떤 비중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아마 생물보안법 이슈가 상당히 이런 그 CDMO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어떤 기업 보세요? 저는 셀트리온을 제일 그 좋게 보는 입장이에요. 셀트리온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생산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라든가 네. 이런 쪽의 그 부분들도 탄탄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제 이익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가장 저는 탑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 라이센스 아웃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나을까요? 사실 최근에 에이벨 바이오가 뭐 대규모 기술 이전을 했고 지금 이제 기대감들이 지금은 상당히 확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플랫폼 기업들은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어요. 뭔가 장기 지속형이라든가 또는 대단하죠. 이제 뭐 약물 전달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그런 이제 플랫폼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정말로 그 기술 계약으로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 가치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겁니다. 주가도 아마 그런 흐름들을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은 뭐 에이벨 바이오가 됐건 또는 에이벨 바이오가 됐건 또 이제 우리가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또는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주가가 거의 고점을 한 번씩 경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눌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조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요한 관건은 향후에 이들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기술 계약의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전 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눌림목이라든가 조정이 왔을 때 저는 좀 이제 길게 보고 담아가는 이런 전략도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펩트로 때문에 아니 땐 굴뚝에 뭔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걱정했는데 오히려 눌림목 시 매수 기회로 보자라는 답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바이오 투톱이죠. 로봇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투입을 시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베스터 데이가 얼마 안 남아서 그때 로봇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발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수혜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먼저 이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게 뭐 기사상으로는 투입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파일럿 운영이에요. 이게 무슨 어떤 뭐 직접적으로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은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는 파일럿 운영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야말로 현장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는 어떤 개념 검증 단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네요. 그런 건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그러니까 피지컬 AI하고 로보틱스의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 체제로 전환하는데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데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틀라스를 개발하는데 핵심 목표는 비용 절감이라든가 범용성의 확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마 인베스터 데이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내년 1월에 이제 CS 2026에서 그때 이제 아마 최신형 아틀라스가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이제 뭔가 굉장히 좀 큰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현대차 하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뭐 크로봇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됐는데 최근에는 현대차의 자동차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품 밸류체인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사실 자동차 부품과 로봇의 생산과는 너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HL만도 액추에이터 한다고 그러죠. 또 SL 같은 경우는 이미 스트레치라든가 스팟 같은 그 로봇에다가 뭐 센서라든가 레그셋시 모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품주가 이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지금 나온 그런 뭐 위아라든가 만도라든가 SL이라든가 현대모비스까지 이런 기업들, 현대차의 그 자동차 밸류체인에 관계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앞으로는 로봇과 관계되어 있는 밸류체인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이 조금만 라인을 바꾸면은 이게 생산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는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번 주에 들어서 로봇 하면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게 휴머노이드 쪽이냐, 이제 로봇 안에서 부품 쪽이냐. 현대차 밸류체인은 아니지만 SPG, SBB테크 다시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뭐 그밖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단거래에 보면 레인보우, 뉴로메카, 유일로보 이런 기업들 같이 갔거든요.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휴머노이드, 공장 자동화, 부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바이오 못지않게 최근에는 로봇주가 성장 섹터로 부각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민감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먼저 딱 그 어떤 그 포인트를 건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단순히 로봇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 AI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적인 확장성이 반영이 되면서 순환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거야. 이게 순환매가 아니고 지금 주가가 이제 한 단계씩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이 로보티즈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SPG 같은 종목까지. SPG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레벨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반영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관련된 이런 밸류 체인이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고 더 나가서는 현대차가 아마 내년에는 로봇 밸류가 이제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매력도 높게 평가하는 한 기업만 좀 꼽자면요.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 SPG가 탑픽이었는데 SPG의 정상 가격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에는 조금 더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H1 만도라든가 또는 S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는 조금 더 이런 로봇 쪽으로 만약에 이 확장성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좀 더 이제 그 어떤 상방으로 열려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주가 차원에서 따져봤을 때 저희 현대차 안에 있는 밸류체인 그리고 넘어서서 내년에 현대차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어디에 힘이 좀 실릴지 궁금합니다. 주말 사이에 쿠팡 사태가 터지면서 뭐 보완주 흐름도 심심치 않게 또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대표님 같으면 한 발 어디 쏘시겠어요? 사실 이제 보완주 얘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바로 얼마 전에는 있었고.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또 이제 그 해킹도 있었고 또 바로 이제 쿠팡 얘기도 있었고 그 전에 또 이제 뭐 통신사 얘기도 있었고 그때마다 사실 부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보완주 쪽에서는 뭐 안랩이라든가 지니어스라든가 또는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가 파이오링크 같은 방화벽 회사라든가 이런 쪽이 아무래도 이번에도 또 부각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뉴스플로우나 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장기적인 흐름보다는 저는 또 한번 그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결국 오늘장만 놓고 봤을 때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자면은 역시 이제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에 있다라는 저는 그 전제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향후에 이제 나타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뭔가 이런 정책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향후에 그렇다면은 정부의 어떤 정책의 강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시장의 어떤 반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경우에는 또 해킹이 아니라 내부에서 유출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보안주들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동근 대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